많은 분들이 이제 김한솔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로얄 패밀리 한솔이를 숨겨놓을 수 있는 거는 미국 CIA뿐이 없어요. 결국은 김한솔은 지금 절치부심하면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체제를 새로운 대안 세력이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러우 전쟁 이후 가까워진 북러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북한과 러시아는 원래는 조금 소원했어요. 사실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사회주의 배신자, 근데 이제 개혁개방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때 생각은 뭐였겠어요? 러시아로부터 얻어먹을 게 없다. 좀 뭐 힘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찰싹 붙었잖아요. 2018년 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심지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김정은이 부부 동반으로 베이징에 가가지고 시진핑 부부를 만나가지고 마치 회담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보고하고 결과 나오면 또 숙제검사 맡으러 가는 이런 모양으로 북중 관계가 아주 긴밀해졌죠. 근데 사실 시진핑이나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어요. 김정은이 2013년부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집권하면서 아버지 때 2번밖에 안 한 핵실험을 4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6차례 핵실험을 완성했고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을 하고 ICBM도 뭐 계속 쏘고 이렇게 하는데 유엔은 계속 대북 제재를 하면서 중국 너희 동참해 왜 안 하니? 너 시진핑 너 뭐 미국하고 같이 G2라면서 그러면 국제적인 책임을 다해야지 하고 압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진핑도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몇 차례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막 책임 있는 유강국들이 이런 배반적인 행위를 한다고 또 중국 시진핑 체제를 비방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아유 제가 아무리 까불어도 우리가 그래도 후견국이니까 달래면서 가야지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이나 서방의 눈치를 보는 중국보다는 최근에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푸틴 형님은 시진핑 형님하고 다르네. 야 이쪽이 더 좋겠다 이랬는데 마침 시진핑이 우크라이나전 불법 침공을 하면서 세계에서 이제 외톨이가 돼버렸잖아요. 거의 뭐 푸틴 쪽에 선 사람은 벨라루시 정도? 뭐 메갈이 없는 벨라루스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푸틴이 말하자면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전에 한 2년 넘기면서 이제 이게 그 우크라이나한테 좀 밀리기도 하고 또 러시아 영토였던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침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럴 때 푸틴을 돕고 뭔가 서로 북러 관계를 좀 진전시키면 우리한테 이득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첫째는 이제 금전적인 이익, 뭐 11,000명, 12,000명을 보내가지고 월 한 2,000불씩 받으니까 1년에 한 3,800억 정도를 지금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억씩 생기는 거예요. 계좌에. 그거 뭐 무시 못할 이제 현금이고 지금 달러 가뭄인데 거기에다가 정찰 위성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2가지 점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북러 관계가 가까워지는 만큼 북중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이 녀석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아버지 죽고 나서 27살에 집권해가지고 불안불안하던 거 내가 뭐 식량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지가 어려울 때 찾아왔을 때 내가 조언도 해주고 후견군 역할 해줬더니 이제 모스크바로 달려가 건방진 녀석 이러면서 요것 봐라 이 녀석이 이게 언제 한번 혼쭐을 좀 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하면서도 이제
푸틴과의 관계를 시진핑이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그 김정은이 지금 러시아를 돕는 거를 군대 보내지 마, 포탄 지원하지 마, 우리 쪽으로 붙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푸틴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도 지금 상당히 이제 상황을 관리하는 것 같고,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사실 푸틴 편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쪽의 관광객들을 지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중국은 좀 소원해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올 들어와서 한 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중국 노비자.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으로 가는 관광객들 많았는데 비자 때문에 불편했잖아요. 해달라고 했는데 중국이 안 해줬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북한이 좀 까분다고 생각했는지 노비자로 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우리 외교부도 사실 이게 뭐야 갑자기 뜻밖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약간 지금 또 최근 며칠 사이에는 좀 수습하려는 분위기? 북중 관계?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가 2월 4일 날 평양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그냥 이게 뭐 지하철을 그냥 탄 게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하고 같이 탄 다음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우리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앞으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하철이 북한 지하철이 다 꼬물이고 낡았는데 몇 개 있어요. 신형 동차 요즘 들어온 게 깨끗하고 너무 벽에 걸린 그 샹들리에가 너무 아름답고 벽에 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벽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잘 해놨고 막 이렇게 막 띄웠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은을 약간 중국 쪽에서 이제 막 후달구기만 하기보다는 조금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좀 시진핑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짓을 몇 개 했거든요. 푸틴이 신년 연하장 보낸 거는 노동신문에 이렇게 일면에다 크게 싣고, 시진핑이 연하장 보낸 거는 다른 저기 동남아 국가 이런 대통령이 보낸 거랑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바꿔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약간 전략적으로 이렇게 다가서는 거는 역시 이제 북중 관계의 그 복원 아니면 북중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거를 시진핑도 느끼겠지만 아마 김정은도 그걸 더 이상 악화시키면 안 되겠다는 거는 아마 공감을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과거 중국의 김정은 길들이기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정치적인 제재나 압박도 있지만 경제적인 걸로 북한을 길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통을 조이는 거죠. 북한하고 중국의 관계는 김정은이가 아무리 부인하고 발버둥을 치고 푸틴의 바짓가랭을 붙잡아도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지만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80% 이상이에요. 코로나 때는 거의 90% 이상, 95%까지도 갔다는 이런 통계도 있는데,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는 어떻냐? 북한의 경제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냐? 1%가 안 돼요. 이거 보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북한이 거기에서 좀 얻어먹을 게 있다고 파병을 하고 이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너가 까불어 봤자지. 중국이 북한에 숨통을 쥐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러시아가 주는 밀을 들여오고 원유를 조금 얻어오고 이런다 그래도 그 원유 얻어오는 거라는 게 결국은 러시아의 유조선이, 조그만 유조선이 북한의 유조선하고 공해상에서 만나가지고 밤에 몰래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에서 조금 받아오는 거예요. 기름 조금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이나 일본 또 해상자위대가 다 위에서 위성으로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배고 너희는 앞으로 어느 항구는 못 가 그래 제재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따칭 유전에서 송유관으로 북한 쪽으로 기름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며칠만 잠궈도 북한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해외 뉴스에 막 나잖아요. 중국이 따칭 유전을 담궜다. 길들이게 하는 거다. 이러면 중국은 또 우리 송유관을 좀 정비하기 위해서 며칠 잠근 거지
꼭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중 관계는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뭐 거기서 달아날래도 중국이라는 이 만리장성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 중국이 김정남을 관리한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취할까요? 북중 관계는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김정은이가 처형하면서 상당히 좀 기본축이 많이 흔들린 거는 사실이에요. 장성택은 오랜 기간 북중 관계에서 어떤 키맨 역할을 하면서 친중파들, 북한 내 친중파들의 어떤 핵심 세력이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장성택은 김정일의 아들, 장남인 김정남, 그러니까 김정은하고는 이 이복 형제죠. 김정남을 그 북한의 한때는 후계자 1순위였으니까 중국의 원로 그룹들이 이 김정남, 장성택 이쪽 라인을 계속 관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장성택은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도 배를 불렸죠. 본인들 세력들이 정말 호시절을 누린 것도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온 거예요. 어쩌면 그 석탄을 사줌으로써 대북 제재나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숨통이 트인 측면도 있거든요. 뭐 중국이 그깟 석탄 없어가지고 뭐 그 북한 석탄을 사오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김정은이 집권 2년 차에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처형하면서 이 라인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김정남이 이제 죽었다 그래도 북한 내 친중파들은 여전히 아마 상당 세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김정은 체제가 만약 유고 상황이 빠진다 이러면 러시아와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어떤 유고 상황에서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또 집단 지도 체제든 그게 어떤 지도자를 내세우는 거든 군부의 움직임을 뭐 통제하는 거든 중국이 절대적인 영향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김한솔이 북한 정권 교체의 잠재적 카드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무협지를 많이 봤지만 전통적인 무협지에서 딱 하나 절대불변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반드시 갚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를 죽이는 누구를 봤다. 그러면 그 어린 소년이 10년, 20년 무예의 고수한테 사사를 받아가지고 뭐 검술이나 뭐 이런 거에 도사가 되잖아요. 달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원수를 갚는데 김한솔도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김한솔이 아버지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에 의해 가지고 독사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본인도 어리고 이러니까 본인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엄마하고 같이. 근데 지금 김한솔이 1995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세 됐잖아요. 만 30세가 됐으면 이제는 어른이에요. 그리고 김한솔이는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UWC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본인의 그 네트워크도 많고 무엇보다도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김한솔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어디 숨어 있길래 이렇게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궁금해 하실 텐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로얄 패밀리, 그것도 이제 김정은의 김정일의 혈통이라 볼 수 있죠. 백두 혈통의 일원인 한솔이를 숨겨놓을 수 있는 거는 미국 CIA뿐이 없어요. 미국 CIA가 아마 지금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결국은 김한솔은 지금 절치부심하면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 김정은을 제거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북한 체제를 새로운 대안 세력이 이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김정은이 김정남을 암살했을 때 그 직후에 김한솔이가 여권을 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김한솔이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제공했던 게 천리마 민방위라는 조직이거든요. 천리마 민방위라는 조직인데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이 조직이 아마
지금은 자유조선이나 뭐 이렇게 명칭을 좀 바꾸고는 있지만 CIA의 어떤 후원을 받는 북한의 그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준비하는 김한솔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세력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김한솔의 등장은 엄청난 위협이 될까요? 그렇죠. 김한솔이는 공개적으로도 김정은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가 왜 저렇게 독재자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김정은하고 한번 날을 세웠다가 김정남은 사실 김정은의 그 무서움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톤다운을 시켰거든요. 근데 김한솔이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 이제 독재자라는 말을 뭐 거침없이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김한솔을 반드시 또 제거하지 않으면 본인이 아마 편히 발 뻗고 못 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예요. 김정남을 살해할 때처럼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탠딩 오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반드시 찾아내서 죽여라. 이 스탠딩 오더라는 거는 실행이 돼서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한 명령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내려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